네, 안녕하세요. 이제 11월 첫 주가 지나가서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불안하죠. 전체적인 시황이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 불안합니다. 제가 주말에 뭐 특집 방송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킨 이유는 조금은 이제 그 11월 달에 안전성,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좀 종목들을 좀 추려봤어요. 기존에 얘기 안 하던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저야 뭐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이거 좀 되겠다 싶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재료가 안 나온 종목도 있고 재료가 나올 듯 말 듯 어느 정도 갔다 또 하락하고 이런 그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전성 위주로 안전성이면서 저가주 아직 시세 분출을 안 한 그런 저가주 그리고 또 재료를 보유해서 급등이 11월에 좀 가능한 주식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 결국 안전 마진을 보유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종목을 뽑았는데요. 먼저 이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백 하우징 대량 공급 계약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1차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그 뭐 삼성 SDS나 LG부터 또 외국 회사까지 많은 회사에 지금 공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배터리백 하우징은 어떤 거냐면 결국 저 뭐야 그 컴퓨터로 얘기하면 쿨링 있죠, 쿨링. 컴퓨터 그 안에를 좀 열을 식혀서 연산 장치나 이런 게 잘 CPU가 잘 돌아가게 하는 그 쿨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배터리백 하우징이라는 거죠.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주로 제작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알루코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이제 2차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총은 3,636억. 그러니까 대략 한 3,600억 정도 되는데 이 주식이 지금 2차 상승을 하려고 지금 차트가 아주 조만간 튀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엮여서 볼 수 있는 주식이 이 KPTU입니다. KPTU 같은 경우 이제 금속 표면 처리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아루코가 아니라 이제 알루코 지분을 19.54% 보유, 대략 이제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 시가로 따져도 또 이 회사의 지금 시총은 269억인데 알루크 보유 지분만 대략 600억이 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알루코가 이제 이 대량 공급설로 1차 상승을 했을 때 이 KPNU도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거의 원사태 비슷하게 떨어진 상태인데 이제 알루코가 만약에 2차 상승을 한다면 시총이 한 600억 정도를 바라보고 6천억 정도를 바라보고 갈 건데 그러면 이 KPTU가 갖고 있는 알루코 지분의 가치는 대략 한 1200억 정도는 될 겁니다. 1200억. 1200억 정도가 되는데 유가증권 1200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총은 269억이라는 거죠. 현재도 엄청난 저평가죠. 지금부터 올려도 돼요. 그래서 세력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 낮은 종목은 세력이 바짝 붙어 있는 예민한 종목이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또 상승을 하면 그냥 말아서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코의 2차 상승을 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KPTU도 역시도 요번에 아마 시세 분출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0억 시총 1200억 정도가 된다. 알루코가 2차 상승을 해서 그러면
거의 유가증권이 현금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시총의 10배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10배. 10배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이 가능하죠. 미래 ING보다도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알루코가 상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KPTU가 쫓아갈 것 같습니다. 어느 거를 보든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루코부터 차트를 보시면 시총이 현재 3,636억입니다. 시총이 크죠? 그 다음에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주식이 급등을 하기 위해서 이 위로 매물대들이 없죠. 그리고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하던 거에서 지금 벗어나서 새로 이러한 뭔가 수렴 구간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에 이 저항선이 없다는 거는 결국 이 위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봉 볼까요? 주봉을 보셔도 역시 차트상 이 수렴 구간이 끝나서 이평선, 이 위로 이평선인 저항선들이 없다는 거죠. 다 베껴놓은 겁니다. 이게. 또 한번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1차 상승 후에 지금 긴 수렴 구간이죠. 예, 수렴을 다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맥점인데 조만간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게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2차 상승을 못한다면 뭐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예, 요거보다는 지금 원체 업황이 2차 전지가 핫하기 때문에 예, 2차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1월에 2차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알루코 같은 경우 실적주죠. 네,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발표나 뭔가 이런 모멘텀을 이용해서 아마 이번 달에는 우상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1차 상승보다 더 많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알루코의 시총은 3,636억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KPTU를 한번 보겠습니다. KPTU 같은 경우 지금 일봉, 주봉, 월봉입니다. 보시면 누군가 엄청난 관리를 했어요. 지금 엄청난 관리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여기 저항선이 좀 이렇게 월봉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저항선을 몇 번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스톱, 그러니까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네,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알루코와 같이 맞춰서 간다면 한 달에 쭉 다 뽑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두 달에 걸쳐 뽑을 수도 있습니다. KPTU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시가총액 대비 3배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도 되는데 아마 알루코의 그러니까 알루코가 다시 출발하는 시발점에 KPNU도 같이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주봉을 볼게요. 주봉 보시면 주봉 역시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거의 이렇게 한번 쭉 올렸다가 뺀 다음에 거의 이렇게 횡보를 시켰죠. 주봉상 횡보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게 거래량도 얼마 터지지가 않죠. 그래서 살금살금 매집을 누군가 하게 돼도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주봉을 보면 이럴 경우 이렇게 횡보를 했을 경우에는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고를 판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그냥 고를 팠다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 골이 나올 수 있는 게 차트상에도 나와 있죠. 한번 주봉을 보시면 요걸 못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못 찍었기 때문에 요 골을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저평가입니다. 완전히. 그럼 한번 1번까지 맞아 보겠습니다. 1봉을 보시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네,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주식을
바로 여기서 그냥 일률로 이렇게 쫙 누군가 엄청난 그 관리를 했죠. 단봉으로. 거래량도 없이. 근데 지금쯤은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한번 고를 판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를 안 파면서 간다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좀 매수세가 좀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갈 확률도 있죠. 그런데 잡주들은 이렇게 갈 확률이 많아요. 한번 고를 판 다음에 가서 갈 확률이.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대주주 지분 뭐 빼고 그러면 사실 유통 주식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주식이에요, 이건. 세력이 바짝바짝 붙어 있어서 누가 어디 계좌로 몇 줄 샀는지 하루하루 다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사야 돼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결국 분할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확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주식이죠.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킨 것 중에 이 KPTU 완전 저평가면서 안전마진을 확보해놨죠. 안전마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송을 킨 이유도 있어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래 ING가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현금이 많아서 좀 괜찮게 봤는데 이 미래 ING보다도 더 좋은 주식이에요. 이 KPTU가.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보유해 주십시오. KT 우선 근데 알루코가 먼저 뜰 것 같아요. 차트가 알루코는 2차 상승을 완전 하겠다고 놔뒀고 11월에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두 종목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KPTU. 예.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저 역시도 좀 여러분들이 잘해서 좀 이렇게 커피값도 좀 받고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번 좀, 조금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예. 종목을 찾아봤어요. 구독자분들한테 좀 정보를 드리려고요. 예. 그럼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미래 ING가 있습니다. 알루코 얘기했죠. 또 KPUT 얘기했죠. 그 다음에 미래 ING를 얘기합니다. 미래 ING 같은 경우 현금과 유가증권이 시총보다 많죠. 그래서 대략 그 투자한 돈 빼고도 대략 한 뭐 최소 못 잡아도 600억 정도의 그러한 이제 유가증권과 현금이 있는데 이게 거의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상태인데 시총은 지금 현재 400억대밖에 안 되죠. 400억. 4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엄청 싼 거죠.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그 NK물산과 같이 신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요게 아마 도화선이 될 것 같아요. 도화선. 요걸 통해서 아마 요번 달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럼 요게 아마 급등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도화선이. 분명히 발표를 해야죠. 예. NK물산은 뭐 지금 계속 감자부터 뭐 여러 가지 증자도 하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성 엘텍입니다. 대성 엘텍을 제가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매각 이슈가 좀 요번 달에 빠르면 다음 주 안에 뭔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14일에 발표를 하죠. 요번에 매각이 된다면 좀 상승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회사가 큰 회사가 매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은 회사가 큰 회사로 매각이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P 시스템스는 차트가 너무 좋아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대량 수주권이나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SB 시스템스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걸 다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나머지는 그다음에 AB 프로바이오도 역시 차트가 너무 좋아요. 수렴을 완전히 다 하게 만들었고 모더나 관련 백신주입니다. 모더나 모더나 백신이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이때 좀 뭔가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AB 프로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냥 원풍물산 같은 경우도 렐마다 보유 지분가치만 해도 거의 그 이 회사 시총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빠져서 시총보다 좀 떨어졌지만 그러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런 것만 해도 시총을 거의 그 시총만큼 되기 때문에
뭔가 안전마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유가증권들이. 유가증권은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투자한 신사업주업, 그때 얘기했죠. 이게 태양전지 사업이죠. 태양전지. 태양전지 사업의 그거에 대한 윤곽이 나올 거다. 태양전지 사업. 그래서 12월에 최소 여기 관련된 지금 얘기한 주식 중에 골라서 10%는 보유하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주식들도 차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빠져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뽑아놓은 이 주식들은 좀 안전성이면서 저가주, 특히 이 안전성, 안전마진, 이 안전성에 강조를 둔 겁니다. 안전성. 그러니까 좀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뭐 다른 주식들이 안 오를 것 같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11월에는 시총이 좀 그러니까 시황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좀 중심을 둬서 한번 주가를 추려봤습니다. 주식을. 그러면 마지막 미래 ING부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 ING입니다. 뭐 그동안 봐왔던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미래 ING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갈 듯 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고를 한번 더 판다는 거죠. 그리고 요 모양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아마 이제 계속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미래 ING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럽니다. 계속 이거 엄청 얘네들이 조정을 주는데 더 이상 구석에 몰렸기 때문에 이제는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양아치 짓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뭔가 급등 시그널이 나올 것 같아요. 미래 ING였습니다. 네, 대성 헬텍입니다. 대성 헬텍 일봉, 주봉, 월봉이죠. 보시면 바닥권에서 뭔가 방향성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매각 이슈에 의해서 대충 정확히 그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거는 그림이 딱 나오죠. 이 정도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매각 이슈가 나오면. 그래서 이 정도를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 헬텍은 한방이죠. 한방 노려보는 겁니다. 대성 헬텍이었습니다. 네, SP 시스템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주인데요. 한번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모든 이 주식들이 지금 현재 수렴이 끝나서 뭔가 방향성을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보유하면 여기까지 가던 어디까지는 꼭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지금 일봉만 잠깐 무너뜨렸는데요. 나머지 이제 주봉 같은 경우 또 월봉을 봐도 주봉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제 엄청 좋은 도지 모양을 딱 올려놨어요. 5일선 위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보시면 잠깐 눌러놨지만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뭔가 방향성을 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이거죠. 다시 눌러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누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래서 SP 시스템은 또 좀 차트가 너무 수상해요. 이번 달.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좋죠? 그다음에 이제 AB 프로바이오인데요. AB 프로바이오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죠. 요거 6번째로 얘기해줬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차트가 계속 좋아지고 있죠. 5일선 위에 딱 올려놨죠. 일봉도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시면 월봉 역시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봉을 한번 봐도요. 주봉을 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만든다는 게 주봉상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차트를 정말 정확히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안에 뭔가 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한 1, 2주 정도. 그래서 AB 프로 바이오 역시도 11월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AB 프로 바이오였습니다. 물산도 이번 달에는 뭔가 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저항선들이 계속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번 달에 이 저항선들을 다 찍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원fun물산도 한번 기다려보죠.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눈 이유가 차트가 그래도 완성이 다 된 느낌은 없죠. 아직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5일선 역시도 여기서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정해서 아직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저항선들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다. 차트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지만 11월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마지막에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11월 안전성 위주로 저가 주면서 재료가 있는 급등주를 뽑아봤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1번이 알루코, 2번이 KPTU, 3번이 미래 ING, 4번이 대생헬텍, 5번이 SP 시스템스, 6번이 그 AB 프로바이오, 그다음에 7번이 원품물산입니다. 최소 11월에 10%는 보유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이렇게 제가 이 알루코와 KPTU는 특히 KPTU가 시총이 2,60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좀 고민을 했어요. 괜히 얘네들이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떡할까 한데 어쨌든 저도 없습니다. 저도 조만간 다음 주에 여유가 생기면 계속 매수를 할 생각인데 제가 매수하기 전에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미리 매수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 먼저 제가 미리 매수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알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사기성이 있죠. 계속 동등하게 매수를 하자. 그래서 일요일 날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이 주식을 꺼냈습니다. 네. 저도 좀 요즘에 약간 좀 공부를 좀 덜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서 약간 뭐 구독자들한테 좀 도움을 드려야죠. 그래야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코와 KPTU가 참 매력적으로 보여서 오늘 강의를 한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수고한다고 그랬던 분들이 계십니다. 6분이에요. 예. 김동현님, 김태훈님, 전영노을님, 각시별님, 김지연님, 최성욱님, 하늘별님, 7분이네요, 7분. 예. 고맙고요. 뭐 금액은 뭐 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뭐 그걸 누가 얼마 넣고 이런 건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10명이, 그러니까 10분이 차이면, 10분이 되면 그때 뭐 조그만 진짜 뭐 과자 한 봉지라도 아니면 커피 한 봉지라도 보내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분이라서 3분 정도 더 입금을 하면 조만간 이제 뭐 제 메일로 그 뭐 주소나 이런 거 보내달라고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7분인데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맛있게 커피 마시고 좀 남는 돈으로는 식구들 또 부모님이나 뭐 조카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고기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계기를 빗대서 한 번 더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만 여기서 좀 급등주가 나와서 11월에 좀 짭짤한 그러한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